다음에 우리 이경우 강사님 멘토. 참고로 이 책을 저랑 같이 공저를 하셨습니다. 보험 방송을 뭐 4,000회? 1,400회, 2조의 매출을 올렸던 분이십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이렇게 오늘 저 강의료를 받고 하는 자리인 줄 몰랐는데 강의료를 주기로 플래너 방. 일단은 그 멘토에 관련된 파트를 제가 맡아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그 종이를 좀 한 장씩 좀 나눠주시면 좋고, 그 사이에 제가 제 PPT를 잠시 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뭐 복잡할 거는 전혀 없는데요. 어휴, 물이 훤하네, 그죠? 네. 아무튼 네, 다 받으셨죠? 네. 네, 반갑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름은 이경우입니다. 이경우. 영어로는 인디스 케이스가 되겠죠. 인디스 케이스를 웃는 분들은 외국 생활 좀 하신 분들이고, 예, 웃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제 한자 문화권에서 오래 계신 분들이겠죠. 그만큼 이제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잠깐 뭐 나와 있습니다만은 저 이제 90학번이고요. 이제 당국대학교 연극영화과에 영화를 전공하겠다, 영화 연출이 되겠다고, 영화 감독이 되겠다고 이제 입학을 했습니다. 저한테 영향을 줬던 영화가 여러분 혹시 아실런지 모르지만 그 예쁘던 그 왕조연이 나왔던 천녀유원이라는 제보다 연상로 귀신 쫙 나는 혓바닥 귀신 기억들 하실 겁니다. 근데 지금도 전 그 영화를 보지만 굉장히 잘 만든 영화입니다. 그 당시에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영화적인 용어로 플롯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구성이 굉장히 잘 짜여진 영화였습니다. 근데 2탄, 3탄, 4탄을 보면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고, 최근에 뉴욕에서 찍힌 왕조연의 사진을 보면서 너무나도 가슴을 많이 아파했는데, 아무튼간 제가 그래서 이제 당국대학교 연극, 원래 저도 이제 인문계인데 저는 경상북도 포항 출신입니다. 근데 거기는 지금도 뺑뺑이가 아니라 원서를 내서 대학교 원서 내듯이 지금도 비평준화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좋은 고등학교를 들어갔고, 아버님 꿈이 이제 의사하다 보니까 너도 의사 해라. 저는 고기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피 보는 걸 싫어해서 도저히 의사는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그냥 고기를 먹는 걸로, 인육을 찢거나 꿰매는 거는 안 하는 걸로. 그러던 차에 이제 그 영화를 보면서 영화 감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이제 만류를 했다가 알고 봤더니 저희 어머님이 흔한 말로 얘기하는 글쟁이, 시인이 꿈이셨던 분이세요. 41년생이신데 저희 어머님은 지금 돌아가셨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나중에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당국대학교에 이제 입학을 했는데, 4년제 대학교에 제가 들어가니까 제가 3기였어요. 4학년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완전 초창기 멤버죠. 그 학교에 딱 들어갔더니 이제 1, 2학년 맞추고 주로 군대들을 가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없는 희귀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연극 작품을 하는데 1학년임에도 불구하고 불러다가 좋은 역할들을 막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운 좋게 학생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주인공을 할 수 없는데, 이제 보시다시피 헌출하고 막 키도 이렇게 좋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지방 출신이지만 뭐 배지방도 없고 이랬으니까 그래가지고 저를 이제 좋은 역할을 해주면서 연극의 재미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연극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 안녕 하고 이제 연극에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로에서 연극했을 때인데요, 미스 줄리라는 그 연극인데, 제가 요 역할, 장이라는 역할을 하면서 제가 그 동아연극상 신인상 최종 2인 후보에 제가 20몇 살 때 올라갔는데 30 몇 살 먹은 형이 탔어요. 그러니까 신인도 아닌 사람이 신인상을 탔어요. 그래서 우리 연출가 선생님이 미안하다, 연출가 파워에 밀렸어 이러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했었고, 이분은 혹시 아시나 모르겠는데 배우정 씨라고 옛날에 영화음악 라디오 DJ도 하고 LG 휴대폰 옛날에 처음 나왔을 때 CF 모델도 하고 동시통역도 하고, 그리고 이분은 톰과 제리에서 그 고양이 톰 목소리 했던, 목소리 들으면 아실 거예요. 예, 그 저기 굉장히 유명한 성우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극을 했었고, 뮤지컬 명성황후 아시죠? 예, 제가 초연 멤버입니다. 예, 95년도 초연 멤버로 이제 여기 윤석하 선생님이랑 같이 예, 이제 연극을 했었고, 이제 연극만 한 게 아니라 제가 또 탤런트 출신, 보시다시피 혼출해서 못 믿으시나 본데 제가 증거를, 요게 접니다. 믿으시질 않는 거예요. 여기 누군지 아시죠? 예, 이게 이제
97년도인가 6년도 97년도인가 6년부터 7년 사이에 했던 SBS 주말 연속극 꿈의 궁전이라고. 예, 근데 이제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제가 이제 그 미스 줄리 같은 거 하면서도 이렇게 수염을 살짝 기르고 있었잖아요. 이게 실제 제 수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때도 수염을 깎지 못하고 저 맞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주말 연속극에서 이제 제가 여기 서인석 선생님이랑 같이 했었던 그런 이제 드라마를 이제 했었습니다. 그 당시 그래서 이제 뭐 김은국을 뛰어넘는 신인이 나타났다고 뭐 잡지에서 코수염 다니까 엄청 짜증 나더라고요. 그래서 호랑나비도 굉장히 많이 불렀던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제 학교 다니면서 이제 영화 공부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딱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이 뭐냐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희 그 영화과 조교 선배가 딱 들어오더니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 새끼 공부들 한다고 정신 나간 놈들이요. 영화 볼 시간도 없는데 공부한다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웃긴 얘기인데 맞는 말인 거예요. 공부도 필요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분야에 대해서 다양한 장르의 영화들도 많이 보는 것 자체가 저희들한테는 공부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영화를 보고 이제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서 저는 혼자 영화를 굉장히 자주 보러 갑니다. 그래서 그 전도연 나왔던 그 야한 영화 뭐였죠? 뭐 살인 해가지고 그 뭐였죠 옛날에? 남편이 결국 전도연 저기 바람 펴가지고 죽이잖아요. 주진모랑 같이 이렇게 했던 영화 해피엔딩. 그거를 대낮에 그런 영화인지 모르고 그저 볼만한 영화라는 친구의 그런 얘기만 듣고 갔다가 그 대낮에 저 혼자 그거를 보고 나오는데 다 쌍쌍이 오는데 저가 마치 변태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영화 극장도 참 나쁜 놈들, 죄송합니다. 나쁜데요. 올라갈 때는 돈 냈다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계단으로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는데 그 야한 영화를 보고서는 막 얼굴이 뿔긋뿔긋한데 그 대낮에 탁 손잡고 내려오는데 저 혼자 주머니에 손 꽂고 실직한 직장인 야한 영화 한 프로 보고 퇴근하는 거죠. 예, 그 정도로 혼자 영화를 굉장히 자주 봤습니다. 근데 최근은 아니면 몇 년 전에 이제 굉장히 제 기억에 남는 영화 중에 하나가 요 영화였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동영상. 어머. 동영상. 이게 동영상 파일을 여기 안 심어놓고 PPT만 넣어서 그렇군요. 직접 보시죠 연기를. 여러분. 헤이. 영어가 좀 안 돼가지고. 근데 요거는 장면을 좀 보시면 좋은데 제가 장면을 보신 것보다 더 실감나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굿윌 헌팅이라고 하는 지금은 고인이 된 로빈 윌리엄스. 로빈 윌리엄스도 참 파란만장합니다. 오프 브로드웨이에서 연기력 하나로 브로드웨이로 진출해서 영화판으로 정말 다양한 영화를 했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영화 두 편이 이제 하나가 죽은 시인의 사회. 책상 위에 올라가고 싶은데 하얀색이라서 우리 대표님께서 잘지랄 하실까봐 올라가지는 못하겠지만 기억하시죠? 책상 위에 올라가서 했던 그 죽은 시인의 사회. 데드 포이트 소사이티 그 맞나요 영어가? 그 아니면 말고요. 그것과 이제 굿윌 헌팅이라고 하는. 근데 이 영화를 이제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 굿윌 헌팅이 그런 겁니다. 맷 데이먼이 천재잖아요, 천재. 그래서 전 세계에서 몇 명밖에 풀 수 없는 그 수학 문제를 MIT 그 명문대학교 칠판에 적어놓는데 아무도 못 풀고 그 과목의 전문 그 교수님도 4년 만에 풀었어요 그 문제를. 근데 대걸레질하다가 오 마이 갓 이러고 풀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너 대체 어떤 놈이냐? 너 청소부다. 이제 그 천재성을 알고 어떤 사람을 소개해주죠. 심리 상담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트러블이 많은데 서로 막 이제 싸우고 서로 뭐 이러다가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나중에 과거 얘기를 들어요. 내가 부모한테 학대받았고 이러면서 마음의 상처가 너무너무 깊어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약간의 자폐 증세까지 겪는다라는 걸 알죠. 그걸 이제 같이 나누면서 점점 가까워진 상황에서 이제 그 로빈 윌리엄스가 그럽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 그랬더니 맷 데이먼이 알았다고. 네 잘못이 아니라고. 알았다고요.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된 건 네 잘못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이고 안다고요. 그만 좀 하시라고요. 그러는데 로빈 윌리엄스가 맷 데이먼의 눈을 뚜렷하게 쳐다보면서 정말 진심 어린 눈으로 정말이지 그건 너의 잘못이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맷 데이먼이 알았다고요. 내 잘못 아닌 거 안다고요. 사회가 날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알았다고요 하다가 그 로빈 윌리엄스의 눈을 보고 엉엉 웁니다. 정말 내 잘못이 아닙니다. 난 정말 열심히 살고 싶었는데 그런 나의 마음을 끼워줘서 어루만져줘서 고맙다고 서로 껴안습니다. 껴안으면서 로빈 윌리엄스가 그럽니다. 괜찮아. 정말로 네 잘못이 아니야. 다 잊어버려 라고 하는 그 장면입니다. 우리 살면서 내 잘못 아니야 라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얼마나 있어요 스스로에게.
또 남들에게 그건 네 잘못 아니야. 서로 그놈이 잘못했어. 네 잘못 아니야라고 이야기한 적이 몇 번이냐 있냐라고 하는 거죠. 로빈 윌리엄스라고 하는 멘토를 만나지 못했으면 이 친구는 MIT 공대 혹은 다른 빌딩에서 그냥 청소하는 청소부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멘토를 만났기 때문에 아픔을 치유받고 그리고 삶이 달라진 거죠. 로빈 윌리엄스가 그런 얘기를 해요. 너 청소는 어디든지 할 수 있어. 근데 너 왜 명문대에서 청소해? 너 알아주기 바라잖아. 너 그래서 여기 청소하는 거잖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됐어 라고 하지만 나 알아주기 바라잖아요. 나 아프잖아요. 괜찮아 안 아파하지만 내 아픔 알아주기 바라잖아요. 누가 그걸 봐주나요? 그걸 봐주는 사람이 바로 멘토라고 하는 거죠. 난 멘토가 있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많이 계시네요. 어떤 우리 저 안경 쓰시면 어떤 분이 멘토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이제 신앙적으로 예. 신앙적으로 뭐 목사님 같은 그런 그러시군요. 어떤 분이든 좋습니다. 멘토라는 분이 있다라는 건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왜 멘토가 없으세요, 다른 분들? 아니 그 전에 왜 멘토가 필요한 걸까요? 왜 멘토가 필요하죠? 없어도 잘 살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나름대로 좀 여러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삶은 무엇일까요? 그랬더니 누가 그러대 삶은 달걀이라고. 그런 삶은 요즘 지금 농약 때문에 지금 살충제 때문에 난리인데 삶은 달걀. 그런 삶은 달걀 말고 삶은 뭐냐라고 하는 거죠. 네, 재미있으세요? 네, 다행히 너무 웃겨요. 다행이네. 네. 저는 웃긴 놈인데 저희 와이프는 저를 우습게 봐요. 저를 웃기게 봤으면 좋겠는데 저를 우습게 봐요. 그래서 오마이갓이에요. 삶은 이런 게 아닐까요? 사람. 그렇죠. 삶은 그 안에 달걀 아니고요. 달걀도 사람이 먹으니까요. 삶은 그 삶이라는 것 안에 나를 제외한 또 다른 누군가의 사람이 존재하지 않으면, 엄밀히 말하면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으면 의미 없는 것이 삶이 아닐까. 그래서 그 삶의 멘토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멘토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유래됐는지는 아세요? 잘 모르시죠? 그리스 신화에서 나왔답니다.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왕이 오디세이죠. 오디세이가 그 트로이 전쟁을 떠납니다. 10년간 전쟁을 치르고 돌아와요. 10년 동안 못 오거든요. 근데 그 오디세이 왕의 가장 절친이 멘토르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멘토르. 이렇게 먹는 멘토리, 목 시원해지는 거 말고. 이게 이제 정직하고 삶은 달걀하고 멘토밖에 생각 안 나죠. 편의점 가셔가지고 또 사 드시는데 편의점 비싸다 그랬죠 아까. 슈퍼 가서 사 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멘토르가 그 오디세이 왕의 그 절친인데 그게 어떤 뜻이냐면 정직하고 현명한 조언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전쟁에 나갔을 때 그 아들이 텔레마커스, 텔레마케팅 아니고요. 텔레마케팅은 뭐 그 사이 전화도 없었는데 그 그리스 신화에 전화 받는 070 뜨고 이러지 않고요. 텔레마커스라고 하는 아들을 키웁니다. 아버지를 대신해서 진짜 친아들처럼. 그래서 거기서 유래된 말이 멘토르. 그래서 멘토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정말 나에게 현명하고 정직하게 조언을 해주고 충고해줄 수 있는 사람이 멘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멘토를 크게 6단계로 나눴어요. 왜 6단계냐면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가장 안정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도형이 어떤 거죠? 삼각형이죠. 근데 사람은 왜 두 다리로 서 있죠? 물론 남자는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들 하지만 그럼 사람이 전부 다 세 다리면 편하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걸리적거리니까. 자, 2개는 그만큼 편리하죠. 3개는 안정적이죠. 그래서 안정적인 3개가 2개 모이면 6개. 그래서 이건 개똥철학입니다. 요거야말로 웃기려고 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6명의 멘토를 우리 삶에서 두고 각 분야의 물론 한 명이 여러 분야의 멘토가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좀 세분화해서 그렇게 이제 나눠보면
우리 삶에서 좀 뭔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정신 종교적인 부분인데요. 아까 전에 종교적인 부분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꼭 종교 그러면은 무슨 뭐 스님이나 목사님이나 신부님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나한테 정신적으로 좀 도움을 주는 그런 분일 수 있잖아요. 나한테 그러니까 특히 정신적인 부분에서 멘토는 없어도 멘트는 있잖아요. 기억에 남는 멘트는 있잖아요. 그죠? 어떤 멘트가 있을까요? 내 삶에 딱 기억에 남는 책도 좋고 사람도 좋고 나 이런 게 정말 내 인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어 하는 분 혹시 계세요? 네. 굉장히 쑥스러우셔서 그러실 수도 있고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저희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셨다고 말씀드렸지만 이제 투병 하셨을 때 저한테 이제 해주셨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제 저 결혼도 안 했을 때거든요. 제가 27살 때 돌아가셨. 제가 지금 47인데 2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위로 누나가 둘 있고 제가 막내인데 아들놈 얼마나 사랑하고 눈에 어른거렸어요. 그런데 저한테 그러셨어요. 야, 너 장가 가는 것도 못 보고 엄마가 죽게 돼가지고 너무 속상하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나중에 너 결혼할 때 좋은 여자 만날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속으로 나쁜 여자를 돈 많고 나쁜 여자를 그러면 현실적이다. 정말 아들을 사랑하는구나. 네. 그렇게 순간 생각을 했는데 어머니가 뭐라 그러셨냐면 좋은 여자 만나는 건 너무나도 쉽다 그랬어요. 좋은 여자 만나는 거. 세상에 지나가는 사람들 가운데 뒷조사 다 해봐라. 그럼 나쁜 여자 몇 명이나 되겠냐. 대부분은 다 좋은 사람이다. 중요한 건 맞는 사람 만나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그러셨냐면 너한테 10억짜리 차를 누가 줬다고 치자. 볼트 하나가 풀어져서 차가 못 움직여. 그 볼트 하나만 조이면 이 10억짜리 자동차가 잘 달려. 근데 정비소에 갔는데 정비소 기사가 10억짜리 차네요. 그리고 1000만 원짜리 볼트를 갖고 와서 끼워. 근데 안 맞아요. 그럼 그 차가 갈 수 있나요? 못 갑니다. 근데 1000원짜리 볼트는 딱 사이즈가 맞아요. 돌리면 맞아요. 그럼 이 차가 가요.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사람 관계. 우리가 명절날 그러잖아요. 결혼 안 한 사람 여기 혹시 결혼 안 하신 분 계신지 모르지만 아이고야 너도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해야 되는데 그 말 듣기 싫어가지고 명절날 시골 안 내려가시죠. 왜 우리는 늘 좋은 사람 만나야 된다고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맞는 사람 만나야죠. 내가 맞춰줄 수 있는 사람, 그가 나를 맞춰줄 수 있는 사람. 그런 걸 어른들은 궁합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성격적인 궁합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좋은 사람이 아니라 맞는 사람 만나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늘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안 맞는지 잘 모르지만 꼭 멘토의 말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니까 맞추려고 계속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보 미안해. 하지만 사랑해? 그런 식의 어떤 멘토는 없지만 멘트는 다 있을 거예요. 기억에 남는 멘트.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늘 간직할 수 있는 인생의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선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물질과 부입니다. 난 이런 사람처럼 좀 살고 싶어. 꼭 돈이 많지 않아도 부라는 건 좀 애매한 느낌이 있어요. 금전적인 부도 있지만 풍요롭다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인식이 되잖아요. 그런 쪽에서 나는 이 사람이 좀 롤 모델이다. 멘토로 삼아도 좋겠다 하는 분 혹시 계세요? 네,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있어요. 저는 네트워크의 대부인 한 젊은 청년을 합니다. 당연히 합법적인 네트워크를 하는데 20살 초반에 미국에 이민 아시는군요. 얼굴도 잘생겼죠. 20살 초반에 미국에 이민 가가지고 스타벅스에서 알바하다가 한 그런 비즈니스의 기회를 알게 돼서 지금 30대 중반의 나이인데 연 100억 정도를 벌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힘들고 지쳐하는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어떤 그런 그 동기부여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정말 멋진 삶을 삽니다. 저보다 십수년이 어린 동생이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야 저런 사람의 삶, 저런 부호 나 멘토로 삼아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어떤 롤 모델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건강은 어떠세요? 난 이 사람 같이 이런 건강한 삶을 살고 싶다 뭐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아마. 저는 이어령 선생님이 생각납니다. 장관도 하셨지만 1934년생이세요. 올해로 만 나이로 83살이죠. 근데 이어령 선생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얘기가 그거랍니다. 이야 80도 넘은 양반이 아주 그냥 뭐 정정하시네. 아직도 강연 다니시고 그 얘기 싫어한대요. 자기는 열정으로 다니는데 80이 넘었다고 자기를 나이를 가지고 평가하는 게 정말 자기는 싫답니다. 그래서 건강이라고 하는 건 어떤 그 몸의 육체적인 어떤 그런 피지컬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어떤 패션 말고 패션인 그 열정 그런 것과 연관된 그런 그 멘토를 여러분께서 삼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멘토라고 하는 게 꼭 주변에 있는 사람일 필요는 없고
책이라든가 이런 데서 만나는 그런 사람, 그런 인물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능하면 주변에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더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거창한 인물은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동네 그 저기 과일 가게 아저씨가 정말 정직하고 친절해요. 그럼 그 아저씨의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가 멘토가 될 수 있잖아요. 그걸 한번 멘토가 평생 가는 건 아니거든요. 바뀌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건 스승을 배신하는 개념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멘토가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전 많이 합니다. 또 하나는 기술에 관련된 부분이죠. 기술 그러면 이제 뭐 테크닉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과는 조금 전 다른 의미로 생각합니다. 아까 셜록 홈즈 탐정 소설 좋아하신다는 분이 누구였죠? 셜록 홈즈 그 소설책 지은 작가 이름이 코난 도일.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코난 그러길래 이제 미래소년 코난인 줄 알았더니 그 코난은 영국 사람이더라고요. 네. 혹시 코난 도일에 대한 삶을 대략 알고 계시나요? 잘 모르시나요? 네. 예. 코난 도일에게도 멘토가 있었습니다. 코난 도일의 멘토는 누구였냐면 아까 에딘버러 뭐 그 얘기 나왔었죠. 에딘버러 대학교가 있는데 그 에딘버러 대학교의 의대 교수인 조셉 벨이라고 하는 의과 대학 교수입니다. 그 사람 밑에서 10년 동안 코난 도일이 조수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그 조셉 벨이라는 그 의사 선생님이 굉장히 그 눈썰미나 이런 것들이 추리력이 대단했나 봐요. 환자가 들어오면 직업이 뭔지, 성격은 어떤지, 조금 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칼같이 맞췄답니다. 예, 그런 장면 많이 나오죠. 예, 코난 저기 저 셜록 홈즈 보면 이 사람은 복장이 어떻고 어디에 뭐가 묻어 있는 거 보니까 뭐 동물을 키우고 비스켓을 좋아하는 거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막 성격이나 이런 상황들을 추리하잖아요. 그런 그 조셉 벨이라고 하는 멘토인 스승 밑에서 10년간 조수 생활을 하고 그 조수 생활을 한 이후 10년 후에 그 셜록 홈즈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명추리 소설이 탄생이 된 겁니다. 이렇게 멘토를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는 본인의 삶과 본인의 목표를 이루는 데 굉장히 커다란 역할을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분명히 그런 멘토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취미. 결혼하신 분 가운데 난 남편이나 아내와 같은 취미를 갖고 있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볼링을 굉장히 대학 다닐 때 좋아했습니다. 많이 들고 다닐 때 제 공을 6개를 들고 다녔습니다. 3개짜리 볼백을 이렇게 들고. 예, 그래서 볼링 이렇게 좀 폼 좀 안 나는군요. 제가 이제 한참 많이 칠 때는 저는 대학 때 볼링 한 게임에 이제 학생 할인 받으면 한 700원씩 하고 이랬습니다. 한 게임에 10게임 팔 빠지게 쳐도 10,000원이 안 나왔어요. 일주일에 한 5일에서 6일을 한 번 가면 거의 한 10게임 가까이 칩니다. 몇 년을 그러고 쳤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제가 최고 하이 스코어가 279점까지 쳐봤습니다. 뭐 놀라실 필요는 없고요. 어쩌다 보니까 컨디션이 그런데 제가 늘 그 20대 때 대학 때도 제가 제 눈에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건 누구냐면 스카치 게임이라는 방식이 있어요. 남녀가 같이 치는 방식인데요. 초구를 여자가 칩니다. 그래서 스트라이크를 치면 남자가 초구를 치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자가 초구, 남은 스페어는 남자가 스페어를 처리합니다. 예, 그런 게임인데 주로 남녀가 쌍을 이루어서 칩니다. 그래서 부부들이 그렇게 많이 칩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야 나중에 나도 결혼해서 이러면 이렇게 부부가 같이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취미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제 후배 중에 한 명이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리는 친구가 있고 와이프는 미대 출신인데 결혼을 좀 일찍 했어요. 우리 강사님처럼 20대 한 초중반에. 예, 뭐 왕성할 때 그냥 불장난해가지고 그렇다는 게 그냥 아이를 일찍 낳아가지고 결혼을 그 친구가요. 그 친구가 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일찍 하다 보니까 많이 부딪혔나 봐요. 그래서 싸움이 잦았답니다. 굉장히 지금은 잘 살고 있지만 그때 그 친구들이 부부가 이제 어떻게 갔냐면 공원에 가서 서로 등지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시간 정해놓고 2시간 기말도 말하기 짜증나잖아요. 등대는 것도 싫잖아요. 이만큼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2시간 1시니까 3시까지 서로 그림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해요. 시간 됐다고. 그리고 그림 들고 근처에 카페 가서 서로 그림 보면서 그림 얘기해. 딴 얘기 안 하고. 자기들은 그러면서 신혼 초에 그 어려움을 극복했다고. 네, 광철이라고 하면 아실 겁니다. 가전제품 그 게스트 많이 했던 박광철이 그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어머 이름 실명이 나와버렸네. 강철아 불장난한 건 아니야. 뭐 그렇다고 뭐 물장난한 것도 아니지 않니? 그런데 아무튼간 그렇게 무언가를 나눌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취미도 가까운 사람들이 뭐 자식과 부모가 같이 취미하는 거 굉장히 보기 좋죠. 근데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롤 모델, 멘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정신종교, 그리고 물질과 부호, 건강, 기술, 취미 이런 쪽에 이제 멘토를 이제 한 명씩 삼으시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개인에 대한 멘토를 어떻게? 저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전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5가지는 제가 누군가를 멘토를 삼는 거죠. 이 개인은 내가 멘토가 한번 돼보는 건 어떨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의 꿈이 있었어요. 뭐냐면 저는 좀 애를 늦게 봤습니다. 39의 큰 애를 보고 41의 작은 애를 봤는데 이제 9살, 7살이니까 제가 이제 관절염이 좀 많이 심해질 때까지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되는 한참 키울 나이가 많이 남아있는데 제가 이 아이들이 20살이 되면 이 아이들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게 이 아이들을 위해서 책을 써주는 거였습니다. 그게 이제 가칭 쉿 엄마에겐 비밀이야 라고 하는 제목인데 정말 중요한 건 뭔가요? 사랑, 우정, 가족 간의 뭐 이런 관계 이런 거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죠? 학교에서 배운 적 있으신 분? 왜 학교에서 그런 거 안 가르쳐주죠? 진짜 중요한 거 그거잖아요. 돈 중요하지 않나요? 근데 왜 돈 버는 법은 학교에서 안 가르쳐주죠? 이상한 교육제도야 정말. 진짜 필요한 걸 학교에서 안 가르쳐줘. 수업료 내는데 그죠? 그래서 엄마에게는 차마 하지 못한 아빠의 첫사랑 이야기도 상관없고 아이들에게 진짜 살면서 필요한 이야기들을 글로 한번 남겨보자 해서 한 15개 정도를 그동안 써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동차 경고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블로그에 썼던 글 가운데 하나인데 여러분 차에 이런 경고등이 있는데 혹시 이건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 엔진 오일. 엔진 오일 또요. 어떤 분들은 모유 수유하라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아내분이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무슨 자동차에서 모유 수유 배란기라는 뜻이야? 뭐 이런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비슷합니다만은 엔진 누르면 결로 현상이 있다, 물기가 있다라고 하는 경고등입니다. 이게 켜졌다 바로 꺼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꺼지지 않으면 이제 큰 고장이 나기 때문에 정비소로 빨리 가봐야 합니다. 아무튼 제가 이제 경고등이 딱 차에 이렇게 딱 켜지는 걸 보면서 이걸 가지고 조사해가지고 제가 그걸 가지고 쭉 썼던 건데 간단한 내용은 그겁니다. 하물며 자동차에도 이런 경고등이 있는데 왜 사람은 질병이 걸렸다거나 마음이 아팠을 때 경고등이 없는 걸까요? 그럼 좋잖아요. 저 사람 간이 아프네? 빨리 병원에 가라고 해야지. 저 사람 마음이 아프네? 위로해줘야지. 뭔가 표시나면 좋잖아요. 뭐 눈깔 색깔이 변한다든가 한쪽 귀가 커진다거나 아무튼 어떻게 해서든 뭔가 표시가 나면 경고등이 보이면 좋을 텐데 왜 신은 인간에게 그런 경고등을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요? 전 2가지로 생각했어요. 첫 번째는 신이 깜빡했다. 미스했다. 2번째는 신이 만들어 놨는데 인간이 찾지 못했다. 근데 아마 신이 만들어 놨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동차는 눈에 보이는 경고등, 인간은 마음으로 보는 경고등을 만들어 놨다. 근데 인간이 사람들을 눈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걸 못 보는 것이다. 마음으로 판단한다면 분명히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내 아이들도 사람을 눈으로 보지 않고 마음으로 보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쓰면서 나중에 아이들이 자라서 우리 아빠 존경스러워요, 우리 아빠가 제 인생의 멘토예요 라는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가슴이 벅찰 것 같습니다. 멘토는 이렇게 우리 삶을 어마어마하게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눠드린 그 부분에 멘토를 채우실 분들은 채우시고 채우지 못하신 분들은 곰곰이 생각해보고 책도 보시고 여러 가지 이제 자료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런 멘토의 란을 채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삶은 달걀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멘토를 정하고 삶을 살면서 이런 날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날들이 많았으면 좋겠냐면 삶은 달걀 먹는 날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 가슴 아픈 어젠가 그젠가도 보니까 이렇게 차가 거의 잠겼는데 거기에 할머니하고 애엄마 탔는데 애 건지고 그 애엄마가 저 안에 폭우 내려가지고 차가 잠겨버린 거예요.
저 안에 7개월 된 애가 또 한 명 있다 그래서 시민이 그 흙탕물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7개월 된 애를 구했는데 숨을 안 쉬어서 인공호흡까지 해서 살려낸 게 바로 불과 어제 그제 있었던, 혹시 그 뉴스 보신 분 계시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연을 들을 때마다 뜨거운 삶은 달걀이 여기 탁 걸린 것처럼 여러분 뭔가 이렇게 울컥하고 뜨거운 거 느껴지실 때 많죠. 전 그런 날들이 우리 삶에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코끝이 찡한 날, 삶은 달걀이 가슴에 걸렸을 것 같은 날, 그런 날, 때로는 즐거워서 감동스러워서 그렇다면 좋지만 혹시 외롭고 고통스러워서 그런 달걀이 걸린 날은 이런 멘토들의 글, 그런 멘토들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차가운 물 한 잔 먹고 달걀을 싹 내려보내듯이 우리 삶을 또 한 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추진력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멘토의 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삶은 달걀이 아니고 삶은 한마디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요? 전? 예? 삶은 사람이다. 맞습니다. 예, 삶은 사람이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픈북이다. 근데 중요한 거 아시죠? 공부 안 하면 오픈북 했는데도 어딘지 못 찾는 거 아시죠? 왜 삶은 오픈북이냐면 멘토가 그때 알았던 걸 내가 지금 안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그렇죠? 나와 똑같은 삶을 산 사람은 없지만 우리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산 사람 또한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어차피 누군가 살아왔고 내 삶도 누군가의 오픈북이 되는 거죠. 그렇게 서로 멘토가 멘티가 되고 멘티가 다시 멘토가 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한 발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은 오픈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멘토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목표가 더 명확해지고 성공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키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